또 질문이 왔네요. 국비 선택 질문이 있으시대요. 당장 팀노바 올 여건이 안 돼서 국비를 알아보는 중인데 안드로이드 과정 들어보는 게 여러모로 향후에 팀노바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 나을까요? 그리고 국비 선택 관련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들의 프로필을 보았는데 디테일한 경력 사항들이 없어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맞아요. 잘 안 쓴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괜히 제가 그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안 쓰죠. 틴노바처럼 적나라하게 쓰지 않아요. 왜냐, 자신 없거든. 그래서 제가 틴노바를 만들었다니까요. 일단은 그냥 가보시면 그래도 뭐 국비전 여러 개 알아보시다 보면 개 중에 좀 나아 보이는 곳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발품을 파셔야죠. 그 중에서도 괜찮은데 들으실 거면. 만약에 그게 없으면 진짜 말 맞다나 그냥. 근데 강사빨이 있을 거예요, 국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로테이션으로 이제 계약으로 막 돌려요, 과목마다. 정직원으로 한 명 뽑아놨는데 얘가 뭐 하나밖에 못해. 근데 이제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건 그 과목이 아니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강사들은 보통은 정직원보다는 계약으로 좀 하는 편이거든요. 대신에 페이가 좀 세고 뭐 이런 거의 보통 그런 편이에요, 연예인처럼. 그럴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프로필 잘 안 올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공짜잖아. 공짜인데 사람들이 까다롭게 고르겠어? 그냥 열심히 좋아요 좋아요 하면 다 오겠지. 결과 같은 경우도 잘 안 올릴걸요.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제가 그 되게 웃긴 건 진짜 사기꾼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내가 제일 사기꾼 짱이 된 것 같아. 사기친 적 없는데도 항상 그런가 봐요. 세상은 이런 게 좀 오히려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많은 걸 공개하고 수업도 공개하고 취업 내역도 공개하고 연봉도 공개하면 믿어줄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사기꾼이 되는 팀노바의 불쌍한 현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국비 가보세요. 가보시면 보통 이제 강사가 정말 그러니까 강사가 한 학원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팀노바는 팀노바에서만 가르치죠. 그게 이제 팀노바만의 특징인데 보통 이제 다른 교육기관들은 좀 도는 경우가 있죠. 물론 안 도는 데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데가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보통 강사가 돌고 돌고 잠깐 이제 몇 개월 강사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옛날에 다녔던 학원도 대형 학원이에요. 여러분들 다 말하면 다 알만한 학원인데 13년 전에 다녔던 학원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자바 기초를 배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듣고 싶어서 재수강하려고 이제 수업을 이제 들어가 보면 강사 밖에 있어요. 그 전에 알려주신 분이 아닌 거야. 그 왜 그런가? 그분이랑 계약이 끝난 거죠. 뭐 그래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여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괜찮았다기보다는 그냥 상대적으로 걔 중에 좀 그나마 알아들을 만한 강사여서 한 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당연히 안 됐겠죠. 어, 뭐 파워포인트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한 번 더 보려고 갔더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 강사분으로. 그랬던 적이 있죠. 그리고 프로필 모르죠. 그냥 학원 이름 보고 가죠. 나 이게 제일 불쌍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배우면 뭐가 좋다라고 까다롭게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니까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니까, 무료면은 어우, 무료면은 진짜 뭐 사람들이 하찮게 보죠. 그 가치 자체를. 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 작품도 공개 막 해도 되게 제한적으로 잘하는 거 몇 개만 하는 경우도 있고, 틴노바 같은 경우는 다 공개하죠. 저희는 주면 그냥 다 올려요. 누락시킨 거 없어요. 오면은 만약에 진짜 그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는 기한이 지나서 그래서 못 받아가지고 뭐 다시 요청한 다음에 올린 경우는 있어도 애지가 나면 제가 인지하고 있는 선에서는 다 올려요. 무조건. 그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현실이고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어쨌든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진짜 이거는 정말 강사에 대해서 너무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복불복인 것 같아요. 들어보기 전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는 청강이 될라나?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청강이 되는 케이스는 있대요. 되게 어렵게 할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강사 수업을 들어보는 게 제일 괜찮긴 한데, 일단 뭐 그걸 떠나서 그 질문은 이제 원래 저는 그렇게 국비에 그렇게 호의적인 편은 아니라서 별로 안 좋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하고,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어저께도 분명히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이 질문을 답변을 드릴게요. 원래 국비 뭐 수준이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저는 어디가 좋다 그런지 절대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건 진짜 그 사람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그거를 제가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가라라고 하기에도 강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퀄리티가 막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비 후기를 보면 어떤 강사님은 너무 좋았다, 근데 어떤 강사님은 진짜 아니었다,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추천 못하고요. 지금 그 안드로이드 과정을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되냐 라는 질문에는 좀 복합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뭐래도 해봤으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팀노바에 진짜 오실 거라면 팀노바에서 어차피 그 첫 습관이 잡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금 국비 갔다 오고 어설프게 개발하고 온 사람들이 좀 안 좋은 버릇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소스 집착남 뭐 이런 거들 있어요. 아니 소스 막 최적화하고 막 메모리 1바이트 막 줄이려고 하고 막 그런 거에는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데, 그 정작 소스 구조는 완전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정작 이거를 짜야 되는 근본적 이유 막 이런 거 무너지면 코드가 잘 안 짜져요. 오히려 안 짜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어설프게 배울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모토긴 하고,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펼치는 편인데, 팀노바에 진짜 오실 거라면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재미로 그냥 들어볼 거면 들어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팀노바에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그 원래 좀 하던 친구들에 비해서 못하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전공자들이 놀랄 정도로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집중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팀노바 오기 전에 뭐 준비해야 돼요 막 이런 질문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놀다 오시거나 놀고 이제 더 이상 못 노니까 고시 공부한다 생각하고 오시라 그러잖아요. 논다는 생각을 좀 하고,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약간 충분히 놀자라는 생각으로 놀고 와서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서 굳이 막 듣고 와야 되나? 좀 어설프게 갖고 있으면, 왜냐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막 듣고 실력 향상이 돼서 오는 수준보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확 느는 게 훨씬 빨라요. 보통 성장 속도가 너무 많이 달라서 보통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재미로 느낌을 알아본다 막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꼭 해야 한다가 아니고, 내가 한번
해볼까? 나랑 개발이 맞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맛이나 한번 볼까? 맛 봤는데, 나랑 잘 맞네, 안 맞네, 요 정도 보기엔 좋아요.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측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국비에서 좀 안 좋은 걸 경험을 한 친구들이 와서, 팀노버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던데요. 어, 그 전공자 친구들 팀노버 오면은, 많이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겸손하게 되게 잘 하던데요. 왜냐면, 너무 빨리 느니까, 그리고 실력이 느는 게 자기가 봐도 보이니까, 그래서 되게 오히려 겸손하게 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자신 좀 겸손해지고 싶다. 어려운 기술을, 음, 팀노바 와서, 이렇게 느는 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좀 더 쫄깃쫄깃하게 느끼시려면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이제 사람이란 게 나이가 있고, 그래서 좀 막 시간이 정말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이제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걸 할 것 같긴 하네요. 티누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잘해진 친구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공부는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질이 중요해요. 팀노바가 좋은 결과 나오는 이유가 공부의 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강사들이 도와주고, 그게 이제 팀노바의 시스템의 특성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천재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국비 얘기는 참 씁쓸하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무료로 뭔가를 해주는 쪽이 발전하는 거 보셨어요? 가장 극단적인 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데, 옛날에 이념 논쟁이 되게 많았잖아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게 더 좋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냐 라는 이념 차이로 많이 대립이 되었고, 그리고 러시아와 소위 그러니까 소련과 이제 미국의 어떤 사상 싸움이 있었잖아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서, 동독 쪽, 그러니까 동유럽 쪽이 의외로 예전에는 그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그런 체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자본주의와 뭐가 우월하냐, 우리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막 전쟁도 나고 별짓 별짓 다 막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둘 중에 과연 누가 좋았을까? 현 시대로는 그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몰락이죠. 왜냐? 그 왜 그럴까? 사회주의는 배급 사회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나라에서 어느 정도 뭐 쌀도 주고 뭐 학교도 공짜고 의료도 공짜지만 대신에,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 나라에서 타가소 같은 제도가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몰락을 보면 뭐 소련도 그렇고, 그, 그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이전에 누구도 일을 안 하면 안 됐대요. 왜냐면은 나라 이바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이 다 함께 생산해서 함께 분배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이 평등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이념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없어지니까 그 이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문제는 뭐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개개인이 노력을 한 대가라는 보상의 폭이 적어지고, 보상의 폭이 접어지면 이제 적당히 밖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건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몰락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체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품의 질이 낮아지죠. 일단은 나라에서 공무원이랑 비슷한 거죠. 내가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배치받은 곳은 뭐 장난감 공장이야. 근데 장난감 공장에서 내가 개발이 조립을 하는데, 조립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졸라게 잘 만들면 뭐 이 장난감이 선호받고, 그래 점유율 높아져서 내 사유재산이 많이 늘어. 이러면은 이거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나라에서 그냥 추진하는 사업이고, 나는 그냥 그 시간에 거기 있으면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못해도 그 이 사람을 해고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품의 질이 낮아지고, 질이 낮아진 제품은 사실은 그냥 무료로 배급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래서 옛날에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들 보면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나라도 혼자 고립되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만든 거를 이제 수출을 해서 이제 외화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외화를 갖고 오려고 보내려고 했더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이거를 해야 될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처럼 어떤 국비 지원도 나라에서 그냥 돈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 어떤 학생들이 유치한 데는 관심이 많죠. 근데 그거조차도 여러분들 그 국비 지원 내일 배움 교육하든가 뭐 그런 거 검색어 장난 아니에요. 한 달에. 왜냐면 저는 이제 네이버 그 광고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대략 이게 얼만큼 이게 그 눌리는지를 알아요. 그 노출 수를 아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압도적으로 엄청 높아요. 왜냐면 되게 조용조용 무료 국비 지원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긴. 국비 학원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굉장히, 근데 그들끼리도 뭐 경쟁 많이 하지 않을까요? 경쟁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무료는 무료가 가지는 좀 안 좋은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걔 중에 진짜 좋은 강사님들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소신이 있는 거야. 막 학원 시스템과 상관없이, 아니면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케이스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죠. 그게 좋았으면 안 만들었어요, 팀노바.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는데, 어디 코멘트 주기가 되게 힘드네요. 직접 만나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강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청강이라도 해보세요. 국비도 기회가 여러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강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까다롭게 구세요. 등록 전에 꼭. 그래서 많이 직접 수업을 체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코멘트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웬만하면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지금 직장이 있으시거나 일하시는 게 있으면 저는 차라리 돈을 모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지금 시간이 좀 있다 라고 하시면, 내가 백수거나 막 이런 상황이시면 모레도 들으세요. 그냥 집에서 그냥 축축 처져 있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모레도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게 그나마. 아니면 그냥 좀 지쳐 오셨으면, 만약 일하느라 좀 지쳤으면 한 뭐 1, 2주 정도 쉬고 막 국비 같은 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서 최대한 등록 전에 까다롭게 구시는 게 되게 좋은데, 제가 국비 시스템을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국비를 해볼 일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막 국비 그 나름 유명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그것도 기다려야 된대요. 나름 경쟁이 있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재밌어요. 아무튼 뭐 제가 또 뭐 질문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또 좋을 수 있으니까, 다른 질문 있으시면 메일, 이분은 메일을 주셨는데 메일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블로그 같은데 댓글로 그냥 다셔도 되고, 쪽지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뭐 그런 댓글 주시면 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